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라스클라이드 석사 과정 중에 있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글로벌 슈퍼유트 시장 동향 및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산업 정책 재현이라고 제가 좀 말을 거창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 그냥 좀 이런 산업도 있구나라고 좀 가볍게 좀 재밌게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슈퍼트 시장이 그 예전에 치병 형님이 계셨던 그 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예전에 좀 간간히 보고서도 좀 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좀 보고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산업도 있구나라고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그 결론 파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감히 좀 제안 드리자면 마지막에는 좀 디스커션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좀 요트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좀 정의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트는 선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요트라는 좀 작은 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흔히 24m까지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요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ISO 8666 표준에 따라서 이제 24m까지를 요트라고 정의를 하고 그 이상으로는 60m까지는 크기로 좀 정의가 됩니다. 60m까지는 이제 슈퍼요트, 그 이상으로는 이제 메가요트라고 좀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슈퍼요트는 이제 뭐 고급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수영장 뭐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이상의 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저희 크루즈 수준의 이제 시설을 좀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크기 말고도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도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터 요트랑 세일링 요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아메리카스컵의 이제 저 레이싱 요트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제 뭐 극지방을 또 탐험하는 그런 뭐 익스플로러 요트 그런 이런 쪽으로도 좀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그 금색깔 요트는 이제 프랑스의 파머존슨 요트라는 되게 호화 요트 브랜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어, 그 디자이너가 한국 분 그 디자이너가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 그 미술 왕립학교인가 거기를 이제 졸업하시고 여기 좀 디자이너로 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시향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최고인 조선업은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좀 본다면 이제 요트 산업은 단순히 이제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럭셔리 그다음에 해양 레저, 금융, 기술 등이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또 해양 관광이랑 리조트, 항만 서비스 산업이 이제 산업이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트 산업은 좀 남는 게 많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을 키우게 되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 좀 여러 가지 산업이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뭐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제 요트 시장은 약 450억 달러 있고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산업의 규모까지 합친다면 한 2,300억 달러까지도 어, 그런 경제적인 규모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업보다는 당연히 시장 규모가 작지만 매년 이제 연평균 9에서 11%까지 높은 산업 성장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제조 산업에서 이러한
산업 성장률이 나타난다는 거는 조금 좀 되게 높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미래 산업인 이제 뭐 AI라든지 뭐 우주 산업이랑도 비교했을 때 되게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좀 크게 체감하기는 어려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가 이제 좀 보급되는 성장률 속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장 요인으로는 이제 글로벌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높은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유일하게 크게 성장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가 많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광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좀 프라이빗한 여행 중심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요트 수요가 되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 그 코로나 기간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중고 요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남아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휴양지인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요트를 결합한 이런 관광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어, 또 이런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40m에서 80m급 슈퍼요트가 시장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일링 요트 카테고리가 이제 슈퍼요트 중에서 큰 부분을 상당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일링 요트가 주는 경험이 아무래도 좀 이제 부자들에게 좀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일링 요트로 항해를 하면서 직접 이제 조종을 통해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중심적인 그런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좀 크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선업과 비슷하게 슈퍼요트에서도 이제 IMO 규제를 좀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제 어 조선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EEXI라든지 CII 레이팅 뭐 이런 게 이제 또 똑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요트도 기존의 이제 디젤 기반의 추진 방식에서 친환경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기술을 제일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 요트 산업 최초로 이제 디젤이랑 전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이라든지 바이오 연료,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을 좀 결합한 이런 친환경적인 기술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가 이제 제일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인데, 어, 이제 기존의 디젤 엔진 추진 방식은 거의 이제 입항을 거의 못할 정도로 엄격한 환경 규제를 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슈퍼요트 산업의 핵심 조건은 뭔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제 조선 기술 및 제조 인프라, 글로벌 시장과의 접근성, 그다음에 대형 마리나 및 서비스 인프라가 있는데요. 요트 건조는 음, 좀 기존의 선박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제 맞춤형 제조 방식으로 장인 정신이 숙련된 기술이 많이 요구가 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이제 인테리어와 마감이 이제 전체 배 가격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이제 감성적인 그런 미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중요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예로 이제 요트 건조를 하게 되면 이제 용접에 의해서 좌우 불균형이 이제 심리적으로 좌우 불균형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스킬을 이제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 에폭시 퍼티를 발라서 이제 좌우 불균형 문제를 좀 해결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번 그 영국에서 30년 동안 이제 페어링만 전문으로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기술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아직 영세한 그런 제조업체분들,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가치를 전혀 인정을 못 하시고, 아, 이런 거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드는데 뭐하러 하냐. 약간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좀 이런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부품 공급망도 중요한데요. 어, 어쩌면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히트 제작에는 이제 고급 엔진이라든지 전자장비, 특수 뭐 재료, 뭐 인테리어 자재 이런 기자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 이런 것들을 전량 좀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트 산업이 유럽 중심으로 많이 산업이 성장한 데는 이제 그런 공급망 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요트가 제일 성수기인 시즌인 5월에서 9월 제 온화한 기후가 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요트 허브와의 연결성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뭐 두바이, 뭐 카리브해 지중해 이런 데를 중심으로 많이 어, 이제 산업 그 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요트의 허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이제 매년 이제 이런 요트 회사들은 요트 쇼에 꾸준한 참석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조선업의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이제 영국에도 많은 요트 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좀 재미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뭐 요트 안에 뭐 내부라든지 뭐 또 이제 운항까지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형 마리나 및 서비스 인프라 시설인데요. 이제 여기 아래 보시는 슈퍼요트 A라는 이제 120m급 이제 슈퍼요트인데 이게 실제로 요 선박이 2019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 입항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100m급이 넘는 슈퍼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냥 그 광안리 쪽에 이렇게 그냥 좀 떠 있기만 하다가 제가 결국에는 일본으로 회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선박을 정박을 하게 되면 정박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선주와 이제 어, 그 게스트들이 정박을 하면서 정비와 이제 수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관광까지 하게 되면서 어, 이런 슈퍼요트급이 한번 정박을 하면 수억 원을 쓴다라고도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좀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시설을 구축을 해서 좀 네, 많은 이제 어, 그 산업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슈퍼히트까지도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형 레저보트조차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대로 된 표준이 없고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자재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제 표준 인증을 거친 이제 기자재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국내의 법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다행히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안건들이 올라가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IMO 환경 규제에 따라서 이 기술적인 이제 과도기 시점이 왔었었는데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전기 추진 선박을 건조를 했어도 어, 이에 대한 관련된 승인할 수 있는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해도 이제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유령성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1월 달에 이제 해양경찰청 이제 산하 이제 콤사에서 이런 승인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부산의 이제 북항 마리나라는 곳인데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좀 그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산 북항에서 최고로 이제 선박을 바를 수 있는 크기가 1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슈퍼요트라든지 이런 좀 대형 선박들은 좀 입항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해양경찰청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요트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면허 취득이라든지 등록 이제 요트 등록 현황을 보면 이제 꾸준한 증감 추세에 있고 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하면 이제 5톤 이하의 선박인데요. 이제 5톤 이상의 크기는 이제 소형 선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형 선박까지 합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요트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안 좋은 면만 있냐 하면은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이제 빈센이라는 업체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이제 이 기업에 가서 방문을 할 정도로 좀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IMO 그 기술 그 전환 시점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일렉트린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전기 선회기를 좀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해외에서는 꽤나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좋은 반응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업체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시장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주요 국가 정책 사례를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가 좀 대표적으로 이런 초호화 요트를 주로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덜란드는 좀 초대형 요트랑 호화 요트에 좀 포커스를 맞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선박들이 이제 뭐 흔히 아는 이제 부자들, 자, 아마존의 창업자라든지 루이비통의 회장 그리고 그 영국의 그 리버풀 FC 그 예전에 소유주였던 그 러시아 선주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제일 주목해야 할 국가가 이제 대만인데요. 의외로 이제 대만이 이런 슈퍼요트 강국입니다. 어, 항상 이제 슈퍼요트 제조 순위를 보면은 이제 5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인데, 대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보면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좀 좋은 점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만은 이제 1970에서 80년도에 이제 서방 국가들의 이제 OEM 방식으로 좀 차근차근 이제 기초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제조 기초를 좀 탄탄히 키워왔었고, 이제 주로 어선이나 소형보트를 하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예전에 이제 축적된 기술을 어, 바탕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설립을 하고 이제 중대형급 요트 생산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음,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초기에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해 세계 유명 전시회 참석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좀 알리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만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수출 보조금 등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많이 키워 나갔습니다. 이 호라이즌이라는 회사가 다른 요트 바로는 이제 크기의 요트는 이제 보통 60에서 70m급인데 보통 이 정도 급이 되면 이제 스틸십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하게 복합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6, 70m급의 선체를 이제 복합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진공 적층이라는 기술을 이제 한 방에 선체를 뽑아내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자재라든지 이제 어, 산업단지 주변이 다 요트 관련된 좀 클러스터를 좀 형성하고 있었던 점이 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껍데기만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테리어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목공만 뭐 수십 년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인테리어 스킬도 되게 좀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좀 부합할 만큼 수준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데요. 사실 이 중국이 엄청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이 요트 산업을 일찍이 좀 어, 알고 있어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경제 계획에 포함시키고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해서 국가 주도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본과 함께 이제 이탈리아의 페레티 그룹 그리고 저희가 있는 영국의 선시커라든지 프린세스 요트 이런 대표적인 슈퍼요트 회사들인데요. 다 사버렸습니다. 중국들이. 그래서 기술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광동 지방에 주하이라는 곳에 요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시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요트 어, 이제 제조업체들이 진출하는 효과도 보이기도 했고, 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무섭게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만이랑 이 중국의 공통적인 지리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이 두 지방 모두 이제 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 사실 이 온화한 조건이 그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요트를 제조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제조 퀄리티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좀 기후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겨울에서는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쌀농사를 1모작만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3모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산량이 되게 좀 뛰어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좀 어떤 이제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나 그 부분을 이제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